학교를 가려던 10살 소년을 필사적으로 막아선 백구. 아이는 짜증을 냈지만 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쾅!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민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영웅이 아닌 괴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곡식 창고에 불이 났고 모든 화살은 백구에게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백구를 잡아 없애야 한다고 외쳤고 10살 소녀는 온 마을을 적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백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과연 민수는 백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창고 화재의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는 1980년대 경북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수와 백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해가 동쪽 산자락을 넘어오면서 안개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초가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아궁이 연기, 논두길을 따라 펼쳐진 황금빛 벼이삭들, 그리고 저 멀리 들리는 다구는 소리까지. 1980년대 중반, 이곳은 아직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10살 민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고 아버지는 벌써 논으로 나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세수를 하려고 마당으로 나서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대문 앞에 백구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구는 이 집에 온 지 벌써 3년째 되는 흰 진돗개입니다. 민수가 7살 때 장날 어머니를 따라갔다가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했고 민수가 울면서 데려오겠다고 조르는 바람에 이 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반대하셨습니다.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데 개까지 키우냐고 호통을 치셨죠. 하지만 백구는 신기하게도 밥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은 백구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개는 범상치 않다고, 눈빛이 사람 같다고, 혹시 산신령이 보낸 게 아니냐고 말입니다. 민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쭐해졌습니다. 자기 개가 특별하다는 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백구는 그저 평범한 개처럼 보였습니다. 꼬리를 흔들고 민수를 따라다니고 가끔 논둑에서 개구리를 쫓아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후다닥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멸치볶음, 그리고 김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고 후 불어가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교 가는 길 조심해라. 며칠 전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좀 위험하단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가려면 마을 앞 개울을 건너야 하는데 그 위에 놓인 나무다리는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다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넜기 때문에 익숙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민수는 책가방을 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백구가 어느새 민수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민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너도 학교 가고 싶냐? 민수의 말에 백구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가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텃밭에서 일하다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학교 잘 다녀와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민수는 네, 할머니하고 인사를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매일 이 길을 걸었습니다. 논두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저 멀리 학교 건물이 보였고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백구가 평소와 다르게 민수 앞을 자꾸 가로막았습니다. 민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백구를 피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야, 백구야. 비켜. 학교 늦는다. 민수가 백구를 밀쳐냈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민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수는 짜증이 났습니다. 백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야, 진짜 왜 이래?
민수가 소리를 지르자 백구는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백구의 짖는 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지나가던 마을 아주머니가 민수와 백구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어머, 저 개가 왜 저러지?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백구를 안아들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민수의 품에서 빠져나와 다시 앞을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바지자락을 입으로 물어 잡아당겼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습니다. 개울 위에 놓인 나무다리였습니다. 다리가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다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소리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쾅쾅쾅. 나무 기둥들이 부러지며 내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까지.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건너려던 그 다리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민수는 지금쯤 저 물속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부러진 나무 기둥에 깔려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민수 옆에 서서 다리가 있던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아까 그 아주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고지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 집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 심지어 가게에서 장사하던 주인 아저씨까지 모두들 무너진 다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민수 아버지도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괜찮냐? 아버지는 민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민수는 온몸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죽을 뻔했다는 게 실감났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마을 이장님이 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며칠 전 큰 비가 왔을 때 다리를 점검했어야 했는데 이장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가 오래됐다는 것을,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것을.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서 고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 아이는 어떻게 다리를 건너지 않았지? 누군가 민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백구가 막았습니다. 우리 백구가 민수를 막아서 다리를 못 건너게 했어요. 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일제히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민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짖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묘하게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개가 어떻게 다리가 무너질 걸 알았을까? 한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짐승이 어떻게 그런 걸 안담?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은 백구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백구가 영험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산신령이 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을 한쪽에서 중년 남자 2명이 수군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술주정뱅이로 소문난 철수 아저씨였고 다른 한 명은 노름으로 빚을 진 영우 아저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백구를 노려보며 뭔가 불길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상한 개야. 저런 개 어딨어. 철수 아저씨가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짐승 주제에 사람보다 더 똑똑한 척하니 기분 나쁘지 않냐. 영우 아저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두 사람은 백구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백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백구는 민수의 손을 핥아주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네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백구 덕분에 민수가 살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백구에게 고기를 한 덩이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내가 우리 아들 살렸구나. 하지만 민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낮에 본 철수 아저씨와 영호 아저씨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분명 백구를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백구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민수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만 민수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은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마을의 화제는 여전히 백구였습니다. 장에 가면 아낙네들이 모여 백구 이야기를 했고 정자에 앉으면 노인들이 백구를 신용스럽다고 칭송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자기 개가 마을의 영웅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백구를 좋게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철수 아저씨와 영호 아저씨는 여전히 백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개 주제에 사람 흉내를 낸다고, 저런 놈은 불길하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주막에 들렀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막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아버지는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철수와 영호가 백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이야, 예전부터 뭔가 이상했다니까. 철수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밤마다 산 쪽을 보고 짖더라고. 혹시 귀신이라도 보는 거 아니야? 영호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에 주막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참다 못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백구는 우리 아들 목숨을 살린 은인 같은 개인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백구가 민수를 살렸는데 왜 이런 말을 듣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인? 철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걔가 무슨 은인이야. 그냥 우연이었을 뿐이지. 아니면 저 걔가 미리 다리를 망가뜨려 놓은 건 아닐까? 철수의 말에 주막 안이 술렁였습니다. 영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걔가 다리를 망가뜨리고 영웅 행세를 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민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영호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나서서 말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진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술도 마시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백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백구가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의 대화를 방문 틈으로 엿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백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민수는 마당으로 나가 백구를 찾았습니다. 백구는 대문 앞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난 내 편이야. 민수가 백구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민수를 돌아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밤마다 산을 보고 짖는다는 소문, 백구 때문에 마을에 불길한 일이 생길 거라는 소문, 심지어 누군가는 백구가 여우가 변한 거라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지어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백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민수야. 내 집개 진짜 신기하대?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러워했고 어떤 친구는 무서워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기가 난처했습니다. 백구는 그냥 평범한 개일 뿐인데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백구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로 놓인 임시 다리를 건너면서 민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정말로 다리가 무너질 걸 알았던 걸까?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백구가 자기를 지켜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회관에서 이상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철수와 영호가 주도한 모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백구 때문에 마을에 좋지 않은 기운이 돈다고, 저 개를 내쫓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수네 집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백구를 어떻게 내쫓는단 말이야.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민수는 방에서 백구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민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러는지, 왜 백구를 내쫓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백구를 옹호했고 누군가는 백구를 비난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둘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백구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민수 품에 안겨있는 백구가 말입니다. 마을 회관에서의 논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철수와 영호는 백구를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수 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장님은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쪽 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고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백구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백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장에 가서도 서로 다른 가게를 이용했습니다. 한 마을 사람들이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민수를 피했고 어떤 아이는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야, 민수야. 내 집 개 귀신 들렸다며? 무섭게. 한 아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싸우면 백구한테 더 안 좋은 소문이 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고 누구도 민수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네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철수와 영호, 그리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수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수 아버지, 나와 보시오. 우리 할 말이 있어. 아버지가 나가자 철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개를 당장 내쫓으시오. 안 그러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오. 아버지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백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요? 근거? 영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리가 무너진 것도 모자라 이제 마을 분위기까지 이상해졌어. 다 저 개 때문 아니오? 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진 건 당신들이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 아니오. 말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철수가 육설을 퍼붓자 아버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오. 백구는 우리 가족이오. 절대 내쫓지 않을 것이오.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철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보시오. 후회할 날이 올 것이오. 철수 일행이 돌아간 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민수는 방 안에서 백구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민수의 품에서 가만히 있었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백구도 계속 대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민수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새벽녘, 갑자기 마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마을 공동곡식 창고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달려 나와 물을 길어날랐습니다. 민수네 가족도 뛰어나가 불을 끄는 걸 도왔습니다. 하지만 창고는 이미 반쯤 타버린 뒤였습니다. 불이 꺼진 뒤 마을 사람들은 터진 창고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년 농사지은 곡식이 모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좀 보시오.
철수가 가리킨 곳에는 백구가 서 있었습니다. 백구는 창고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사람들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철수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봤소? 저 개가 불을 냈소. 저 개 때문에 창고가 탄 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민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개가 어떻게 불을 냅니까? 하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저 개가 저기 있소? 분명 불을 내고 도망가다가 들킨 거요. 영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소. 저 개는 재앙을 부르는 개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를 의심하는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의 말에 동조했고, 일부는 확신하지 못한 채 망설였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민수가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야. 민수는 백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백구는 민수를 핥아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집어들기까지 했습니다. 저 개를 당장 잡아야 하오. 철수가 외쳤습니다. 더 이상 두면 마을 전체가 위험하오. 영호도 소리쳤습니다. 맞소. 저 개를 없애야 하오. 사람들이 백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백구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안 돼요. 백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앞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민수와 백구를 감싸 안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장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멈추시오. 이장님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금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개를 해치면 안 돼요. 내일 아침 마을 회관에서 다시 모여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이장님의 말에 사람들은 마지못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백구를 향한 적대적인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철수와 영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네 가족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민수는 백구를 꼭 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아버지가 백구를 지켜줄게. 어머니도 민수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세 식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백구와 함께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민수는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우리 어떡하지? 사람들이 너를 나쁜 개라고 생각해. 하지만 난 알아. 넌 착한 개야. 백구는 민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회의가 걱정됐고 사람들이 백구를 해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백구와 함께 방에서 잤습니다. 평소엔 백구가 마루에서 자는데 오늘은 특별히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수는 백구를 껴안고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민수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철수와 영호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살짝 열고 더 자세히 들어보려 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를 없애야 해.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이장님이 막아서면 마을 사람들을 더 선동하는 거야. 영호도 맞장구 쳤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사람이 백구를 없애려고 작정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대화는 민수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나저나 창고 불 내기 잘했어. 덕분에 저 개한테 완벽하게 뒤집어 씌울 수 있었잖아. 철수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입을 막았습니다. 창고에 불을 낸 게 철수와 영호였다는 겁니까? 근데 왜 하필 창고에 불을 낸 거야? 영호가 물었습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게 만들어야 했잖아. 곡식이 타버리면 누군가를 원망할 거고 그 원망을 저 개한테 돌리는 거지. 완벽한 계획이었어. 민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백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철수와 영호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백구를 없애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창고에 불까지 냈던 겁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가서 소리쳐봤자 두 사람이 인정할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수가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붙일 게 뻔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백구를 지키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철수와 영호는 얼마 뒤 헤어졌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닫고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수의 대화를 다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민수는 백구를 꼭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도 따라왔습니다. 민수는 창고 터로 향했습니다. 혹시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고 터는 여전히 그을음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타버린 나무 조각들, 재가 된 곡식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민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창고 뒤편에 숨겨진 깡통이었습니다. 민수가 깡통을 집어들자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석유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석유를 뿌려 불을 낸 게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깡통을 들고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그러다 땅에 묻힌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성냥갑이었습니다. 민수는 성냥갑을 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성냥갑 옆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주막 이름이었습니다. 철수와 영호가 자주 가는 그 주막 말입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막 성냥은 누구나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창고 주변을 샅샅이 뒤지던 중 덤불 속에서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철수가 입던 옷과 똑같은 천이었습니다. 민수는 깡통과 성냥갑, 그리고 천 조각을 챙겼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가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이 증거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민수야, 어디 갔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백구는 억울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민수는 부모님 앞에 석유 깡통과 성냥갑, 그리고 천 조각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며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어젯밤에 들었던 이야기와 오늘 아침 창고터에서 찾은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창고에 불 낸 게 철수하고 영우였단 말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백구를 없애려고 일부러 불을 낸 거예요.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마을 사람들 1년 농사를 다 망쳐놓고. 아버지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창고에 있던 곡식은 마을 전체의 것이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모두가 한 해를 버틸 양식이었습니다. 그걸 두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태워버린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그 사람들이 순순히 인정할까? 이것들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석유 깡통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었고 성냥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 조각 역시 철수의 옷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일단 회의에 가자. 내가 들은 이야기와 이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철수와 영우를 직접 추궁해보자. 오전 10시, 마을 회관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이장님이 단상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백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 개가 창고에 불을 냈소. 당장 처리해야 합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호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개를 그냥 두면 마을에 더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아버지가 일어나 소우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백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소? 없으면 입 다물고 계시오. 철수의 말에 아버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석유 깡통과 성냥갑, 천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철수 아저씨와 영호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두 분이 창고에 일부러 불을 냈다고 했어요. 백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요. 민수의 말에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꼬마 녀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창고 터에서 이것들을 찾았어요. 민수는 석유 깡통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석유 깡통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석유를 뿌려 불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냥갑은 주막 성냥이에요. 철수 아저씨와 영호 아저씨가 자주 가는 곳이죠.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돼요? 주막 성냥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 철수의 말에 민수는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요? 이건 철수 아저씨가 입으시는 옷이랑 똑같은 천이에요. 창고 뒤 덤불에서 찾았어요. 사람들이 천조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철수가 자주 입는 옷감과 비슷했습니다. 철수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우연이요. 누가 내 옷 조각을 거기 버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두 분이 하신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창고 불 내기 잘했다고, 덕분에 백구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화나게 만들려고 곡식을 태웠다고 했어요. 백구를 없애려고요. 회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철수와 영호에게 쏠렸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호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가 영호를 노려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 영호, 정말로 당신들이 창고에 불을 낸 겁니까? 철수는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철수의 자백에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이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 개가 미웠습니다. 사람보다 똑똑한 척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없애고 싶었습니다. 철수의 말에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질투 때문에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은 마을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오. 그리고 백구에게 사과하시오. 철수와 영호는 민수와 백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백구에게 그리고 민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소. 민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백구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백구가 무고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백구는 민수 옆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회관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철수와 영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었던 이웃이 마을 전체를 배신한 것입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을 개인적인 질투 때문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철수, 영호, 당신들은 마을 공동재산을 고의로 훼손했소.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오. 마을법에 따라 당신들을 추방하겠소. 이장님의 선언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너무 가혹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추방이라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오?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도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오. 한 번만 용서해주는 게 어떻겠소. 할아버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요? 한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 짓을 보시오. 우리 가족들이 겨울을 나야 할 곡식을 태웠단 말이오. 대다가 죄 없는 개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잖소. 아주머니의 말에 여러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맞소. 용서할 수 없소.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오. 저희를 추방하지 말아 주시오. 철수의 목소리는 애원조였습니다. 영호도 두 손을 모으며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하지만 민수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소. 아니면 그저 추방이 두려워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철수와 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도 이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철수 아저씨는 연날리기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영우 아저씨는 과자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억이 지금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장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 여러분, 투표로 결정하겠소. 철수와 영우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오. 이장님의 말에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들었고 누군가는 망설였습니다. 손을 든 사람의 수를 세어보니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됐소. 철수와 영우, 당신들은 오늘 안으로 마을을 떠나시오.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이장님의 말에 철수는 주저앉았고 영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 사람의 가족들도 회관 한쪽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백구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마을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 가족이 떠나야 하고 곡식은 이미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수는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수와 영호도 고개를 숙인 채 회관을 나갔습니다. 민수네 가족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고맙구나.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거야. 할머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민수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백구도 쓰다듬어 주며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백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백구는 다시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철수 아저씨와 영우 아저씨는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 다른 마을로 가겠지. 새로 시작해야 할 거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는 백구와 함께 마을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백구 옆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백구도 민수 옆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우리 이겼어. 민수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었어. 이제 아무도 너를 나쁘게 보지 않아. 백구는 민수를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회의가 아니라 백구를 위한 작은 잔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고 백구에게도 고기와 밥을 푸짐하게 주었습니다. 백구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개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런 날이 왔습니다. 백구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구는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백구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백구를 평생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민수는 백구와 함께 집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하늘이 보낸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백구도 하늘을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그렇게 밤하늘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고 지붕마다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창고 화재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곡식을 잃은 손실은 컸지만 이웃 마을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백구와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친구들도 백구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는 시간마다 백구를 보러 왔고 함께 놀아달라고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백구는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백구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민수는 백구와 함께 마을 언덕에 올랐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 위에 앉아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너 덕분에 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민수의 말에 백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예전엔 무서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고 싶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널 지키고 싶어서 용기를 냈거든. 민수는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소중한 걸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백구는 민수를 핥아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른이 되면 뭘 하고 싶을까? 선생님이 될까? 농부가 될까? 하지만 곧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백구처럼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의사 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수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나중에 크면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수의사?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니? 민수는 백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백구처럼 아픈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민수야.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백구도 민수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논에 나가 모내기를 준비했고 아이들은 들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민수와 함께 학교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군청에서 나온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이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곧 마을 사람들을 회관으로 모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모범 마을을 선정하는데 여러분 마을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점과 공동체 정신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말에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술렁였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모두 민수 덕분입니다. 민수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마을은 갈라졌을 겁니다. 이장님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습니다. 백구도 민수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모범 마을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는 민수와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건 꼭 기사에 실어야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용기 있는 소년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기사가 신문에 실렸고 민수와 백구는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백구를 보러 왔고 민수에게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중한 걸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용기를 준다고 말입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랐고 목소리도 조금 굵어졌습니다. 백구도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두 친구는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백구와 함께 마을 언덕에 올랐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수는 백구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함께 늙어가자. 나는 수의사가 되고 너는 내 곁에서 평생 함께 있는 거야. 백구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의 심장 소리가 들렸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백구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백구처럼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와 백구는 언덕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며 두 친구를 비췄습니다. 마을에서는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하늘이 보낸 선물이었어. 내가 없었다면 나는 용기를 배우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백구야. 평생 함께하자. 백구는 민수를 핥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두 친구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가 되어 언덕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멀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라. 민수는 백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갑니다. 민수는 백구와 함께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두 친구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백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